안녕하세요. 주식상작교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 마감 브리핑 간단하게 하고요. 우리 종목도 한번 알아보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랑 나스닥이 지금 거의 역사상 최고치로 둘 다 1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유가가 좀 내렸어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산과 그리고 그 미국하고 러시아 그리고 사우디의 이 원유에 대한 그 기싸움, 그런 불확실성이 만들어내 가지고 지금 시장이 굉장하게 추락을 했고요. 당연히 미국 시장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아침에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죠. 코스피가 오늘 마이너스 8.3%,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13%까지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오늘 양 시장이 그래도 이유 어찌됐든 이렇게 아래 꼬리가 좀 나와주는 현상이 나왔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강하게 아래 꼬리를 달았죠. 이 아래 꼬리가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가격이 이 꼬리를 달았다는 거는요,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누군가는 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가격대에 지금 500포인트가 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가보다 비싸게 사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했어요. 이 꼬리가 다는 게. 코스피도 똑같고요. 그래, 이 꼬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여기가 저점 부분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점은 아니고요, 더 밀릴 수도 있고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저점 부분이에요. 이 언저리가 저점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수를 언제를 해야 되냐? 모든 대부분의 일반 개미들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꼬리가 나왔다고, 오늘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다고 여기에서 무조건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만큼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증시를 보면요, 이 위에서 이만큼 떨어졌어요. 이만큼 떨어진 게 그럼 여기 물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구간에 이 구간에 물린 사람들이 많겠죠. 이 오늘 하루 반등이 좀 버텼다고 해가지고 반등이 이렇게 들어오냐? 또 이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물린 사람들이 많아서 올라가면 때리고 본전에서 때리고 그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저점을 나도 모른다, 이제 의미가 없다 차트가. 하지만 여기가 근처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파동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여기서 한 번에 치고 올라가는 파동보다는 여기서 이제 강하게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이 부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변동성이 좀 있을 거예요, 당분간. 언제까지? 미국에서 강한 정책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그때까지는 굉장히 변동성이 좀 이제 또 커질 거예요. 위아래로 많이 흔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잘못 들어가면 또 단기간에 좀 물릴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략은 일단 지켜보자. 미국에서 어떤 강력한 정책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자. 언제까지?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힐 때까지, 또는 미국에서 강한 정책을 발표하는 그날까지. 그게 한 보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수급을 보면은 오늘도 수급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리면서까지 이렇게 굉장히 낙폭을 키웠는데요, 오전장에. 그래도 다행인 거는 치고 올라왔지만은, 밑에서 꼬리를 달고 올라왔지만은, 지금 여전히 외국인이 오늘도 코스피에서 1조를 팔았어요. 1조. 그나마 이 코스닥에서는 조금 사줬는데요, 오늘의 그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꼬리가 들어온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외국인이 계속 판다는 거는, 이만큼 큰 물량을 판다는 거는요, 아직까진 완벽한 저점은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좀 특이한 게 이 기관이 조금 방어를 해줬어요. 특히 이 연기금에서 삼성전자를 좀 많이 방어를 해줬어요. 그래서 올라온 거거든요.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볼 게 환율 계속 보셔야 되고요. 이 개인하고 외국인의 싸움이 언제 끝나냐, 요거를 포인트로 봐야 돼요. 개인하고 외국인이 언제 싸움이 끝나냐,
이걸 보려면 뭐를 봐야 되냐면요. 삼성전자를 봐야 돼요.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도대체 요즘에 시장의 관심이 이 개인들의 돈이 삼성전자로 몰려오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 거거든요. 일단 오늘은 수급이 개떡이었다. 아주 안 좋았다. 외국인이 매수를 좀 자제를 하고 매도를 자제를 하고 이 개인들이 좀 매수를 자제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요 1700포인트 언저리에서 변동성 장세가 나오면서 이제 한번 우리가 3일 이상을 지켜보자. 그리고 미국의 그런 발표도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종목을 살펴보면요. 지금 인바디가 마이너스 16% 그리고 일진다이아가 마이너스 20%가 나고 있어요. 한번 보면은 인바디 우리가 뭐 굉장히 높이 사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요. 불과 화요일날 샀어요. 3일 전에. 3일 전에 샀는데 지금 시장이 말도 안 되게 그게 급락이 나오면서 한 3일 만에 16% 지금 인바디가 16%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어요. 일진다이아도 3일 만에 지금 마이너스 20% 완전 개박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략은요. 일단 우리가 5주 매매를 하잖아요. 5주로. 그 중에서 지금 한 주 한 주 샀죠. 인바디 한 주, 일진다이아 한 주 샀죠. 그럼 우리한테는 총 3주가 남았잖아요. 이 3주 갖다가 물타기를 할 거예요. 일단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힌다 생각하면은 한 주 한 주 해가지고요. 총 2주로 해가지고요. 물을 타고요.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면은 한 1, 2%나 한 5% 안에서 약수익 내고 나오고 일진다이아는 홀딩을 할지 계속 끌고 갈지 그거는 그때 시장 상황 봐서 한번 결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삼성전자거든요. 이 삼성전자가 계속 연일 개인들이 사면서 외국인이 팔면서 계속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삼성전자를 개인이 사선지는 저도 구분이 안 가요. 하여튼간 뭐 여러 가지로 엮여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요. 주식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제 이 투자자 동향을 한번 보면요. 3개월치를 한번 쭉 보면요. 연말 2019년 12월 27일쯤부터 이게 개인들이 조금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쭉쭉쭉쭉 계속 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2월 17일? 제가 보기엔 요 순간부터 개인들이 진짜 이를 악물고 이제 막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이제 개인들한테 돈을 이제 주기가 싫어서 계속 팝니다. 외국인이 개인 들어오는 거 보고 계속 팝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보시면은 시장이 급락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더 사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그럼 이 개인들이 누굴까? 지금 주식 시장에서는 이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내피셜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삼성전자 호가창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좀 호가창이 굉장히 좀 활발했어요. 이 호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약간 중소형주, 약간 급등주 하는 호가랑 비슷하게 너무 막 왔다 갔다 해서 호가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호가창이 올라갔다 빠졌다가 막 굉장히 좀 이런 대형주에서 보기 힘든 그런 호가 상황이 나왔거든요.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면요. 오늘 1시 이후에서부터 계속 이 연기금이 이게 사면서 쭉쭉 몰렸는데요. 장 끝나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또 생각보다 그렇게 연기금이 많이 사진 않았어요. 보시면은 연기금이 또 많이 사지 않고 이 개인들이 많이 샀다는 의미인데요. 저는 호가창이 굉장히 활발해가지고 장중에 또 기간으로 매수세가 붙으니까 그 연기금이 굉장히 방어를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연기금이 방어를 한 건 맞는데
이 보시면 오늘 개인들 물량이 엄청 들어왔어요. 그럼 도대체 이 개인들은 누구냐? 지금 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개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개인적인 내피셜이니까요. 한번 그냥 웃으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저렇게 사는 개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추측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부동산 자금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의견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는 이 우리 개인들이 이제 스마트해졌다. 이 정도면은 삼성전자가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왔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이론이 가장 대세 이론인데요. 요즘에. 근데 저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부동산 자금이란 게 그냥 부동산을 팔아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대출을 받지 않고 내 본가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여유 자금이 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자죠. 자기 집 갖고 있고 여윳돈으로 한 몇 억 정도 갖고 있으면 부자 아니겠어요? 그럼 부자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주목한 게, 그런 부자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집이 있어요. 서울에 집 한 채 얼마예요? 한 10억 정도 하죠.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10억이라 치면은 거기에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돈, 집을 팔아서 들어온다는 가정이니까 또 현금이 또 10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산이 최소한 20억은 있다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일반 서민은 아니잖아요. 그 20억이라는 돈을 모아서 10억은 내 집을 사고 10억은 이제 주식시장이 싸다고 느끼고 들어오는데, 연일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요. 연일 외국인들이 파는데 그거를 계속 며칠째, 아까 저희가 한번 수급을 보고 왔죠. 한번 수급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데 계속 삽니다. 이 개인들은. 근데 그렇게 부자들이 그렇게 멍청할까요? 이 부자들이 그냥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고요. 한 20억 정도 자산이 있으려고 하면은 일반 월급쟁이로는 불가능해요.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재테크에 일가견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제 그 정도의 부를 축적할 수 있거든요. 가면은 부자들이 똥멍청이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뭐 주식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도 아닐 거고, 만약에 자문을 받았다고 해도 그 자문사가 지금은 쌉니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파는데 그렇게 강추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금이라고 하면은 일반 서민들이 내 집 한 채 갖기 위해서 이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서민들이죠. 그런 서민들이 자기 집을 팔고 들어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자기 집을 팔면은 은행에 이자랑 원금 상환해야죠. 그럼 이 서민들이 들어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나마 이 둘 중에서는 이 A 부자형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자형들이 외국인들이 그렇게 파는데 들어올 정도로 이 재테크의 멍청이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이런 이론도 조금 맞지가 않다 생각했어요. 그럼 두 번째, 시장에서 또 많이 추측을 하는 게, 이 요즘 개미들이 스마트해져가지고 지금은 삼성전자가 싸다고 생각해서 계속 사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인들이 그렇게 똑똑해진 건 맞아요. 저도 이 가격이면 정말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또 생각을 해본 게, 이 가능성이에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이 많은 자금이 우리 개인들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단합이 돼서 삼성전자를 사자 이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개미들이 삼성전자가 싸다, 다 사자 이러면서 이 많은 자금이 여러 명의 스마트한 개미들이
이 많은 자금이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래요?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싸게 살라고 하고 최대한 저점에서 잡으려고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데 스마트한 개미들이 공부 열심히 주식 공부 열심히 한 개미들이 100만 원, 200만 원, 뭐 3천만 원, 뭐 5천만 원 이렇게 모아서 삼성전자를 산다 쳐요. 근데 연일 개미들이 이렇게 단합해서 사서 삼성전자를 살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까요? 저는 그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작다고 봐요. 이 모든 전국에 있는 스마트한 개미들이 이렇게 급락장에서 단합을 해서 삼성전자를 사 모은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작다고 봐요. 그러면은 너는 무슨 생각을 하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저는 좀 이 말도 안 되는 소린데요. 약간 음모론적으로 이 정치 자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대선이 2022년 3월 9일이에요. 투표일이. 2022년이면 2년이나 남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1년은 이제 그 뭐자 자기 홍보하고 다니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시간이 1년이 남았는데요. 이 정치 자금이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년 후에 이 정치 자금을 쓰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 이제 어느 당이 챙겨가야 될지 대통령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많이 승패가 갈리잖아요. 그게 이 정치 자금이란 게 제가 뭐 야당이다 여당이다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정치 집단에서 이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이렇게 계속 사 모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 2년이 남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1년이다. 딱 내년 3월 되면은 바로 이제 대선 시즌이에요. 대선 이제 후보자를 결정을 하고 그 자금으로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홍보하면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정치 자금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검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맨 처음에 정치 자금이라고 했을 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 제약 바이오나 이렇게 좀 중소형주나 좀 이렇게 가벼운 종목으로 좀 상승률이 많이 올라갈 거나 원래 이런 종목을 사던지 나눠서 사던지 아니면은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제약 바이오주가 이게 급등하는 이유가 그 정치 자금 돈이 제약 바이오주에 많이 몰려서 그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많이 급등을 한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실전에서는 그런 설이 많아요. 근데 저도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돈이 그럼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 몰렸으면은 한 번에 제가 납득을 하겠는데 이상하게 삼성전자로 계속 몰리는 거예요 돈이. 근데 그 돈의 액수도 작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깡따구인지 그 외국인들이 계속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은 저렇게 막 1조씩 파는데도 계속 들어옵니다 돈이. 하루에 1조씩 파는데 1조씩 들어옵니다. 무슨 깡따구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미 이 정치 자금이란 그 가정을 했을 때. 근데 제가 찾아낸 생각은요, 딱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5G를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있던 정책이에요. 지금은 코로나나 뭐다 해가지고 지금 많이 잊혀졌는데요. 이 5G를 굉장히 밀고 있거든요. 이 얼마나 밀고 있냐면요.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뉴스를 보시면은 한국 세계 최초 5G 상용화 3일 밤 11시에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기사가 2019년 4월 3일자예요. 대략 1년 전이죠. 다시 PPT로 들어와서요. 그러면 왜 삼성전자를 그렇게 샀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이 5G 때문에 이 삼성전자를 산 것 같아요. 이 거대한 이 정치 자금이 검은 돈들이 결국은 5G 때문에 이 삼성전자를 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왜 5G인데 왜 삼성전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5G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들이 또 제가 5G라고 해가지고 5G만 막 관련 종목을 찾을 것 같은데요. 왜 삼성전자에 정치 자금이 몰렸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이 5G를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30분 일찍 개통했어요. 2014년 4월 3일에. 그 정도로 우리가 그 세계 최초라는 그 타이틀이 그렇게 중요했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만큼 정부에서 이 5G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미국이 한다는데 감히 30분, 그것도 사전 협약 없이 갑자기 땡겨가지고 30분 먼저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5G가 굉장히 정부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한 액션 하나하나가. 근데 이 5G를 하는데 왜 스마트폰이, 아니 삼성전자를 그렇게 사모으냐? 너 말대로 그래. 근데 왜 삼성전자를 그렇게 사모으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5G가 지금 관련해서 주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5G에 뭐 장비 관련주로서 뭐 안테나 뭐 그 안에 들어가는 무슨 굴이나 이런 거, 그리고 뭐 통신업체 요 정도까지 개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5G가 좀 더 나가서 자율주행이나 로봇 산업, 여러 가지 빅데이터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4차 산업에. 그럼 이 5G가 그만큼 중요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집착을 했구나. 근데 왜 삼성전자냐? 보세요. 모든 게 5G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5G가 소프트웨어라고 표현을 하자면요. 이 스마트폰이 하드웨어예요. 이 스마트폰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해야지 이 5G 전국에 안테나가 생기고요. 이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이 5G를 전국에 제대로 까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 5G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핸드폰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도 아직 5G로 안 쓰죠. 근데 제가 지금 최신형 갤럭시 S20을 샀거든요. 요금제가 뽀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요금제는 다 이제 다 5G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5G를 가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본 베이스가 뭐냐? 스마트폰이에요. 이 스마트폰을 많이 공급을 해야지 삼성전자 그 5G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정치 자금들이,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거, 이 삼성전자 핸드폰 갤럭시 플립폴더, 이 플립폴더도 지금 경쟁력이 엄청나요. 중국에서 아직 향후 1, 2년 동안은 못 따라와요. 이 기술을.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 5G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폰이, 일단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정치 자금들이 이 삼성전자의 이 스마트폰 5G 관련해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많이 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향후 주가는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죠.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만약에 제 말대로 이 정치 자금이 이 검은 돈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 자금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들어오잖아. 외국인이 연일 1조씩 계속 파는데 누가 사요? 근데 누군가는 어떤 스마트한 개미는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정보력이 없으면은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 산다고 봐요. 외국인이 1조 파는데 개인이 1조씩 사? 그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없는 이런 부자들이 돈을 갖고 들어와도 그렇게 단합해서 한 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뭔가 뒤에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왜 삼성전자냐? 5G다. 결국은 5G다. 5G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이제 정책 자금으로 5G에 엄청나게 이런 뉴스가 나오는지 한번 봐야 돼요. 5G를 뭐 상용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돼요. 향후 1년 동안 이 5G를 정부에서 얼마나 미는지 한번 지켜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5G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일단 스마트폰이 가장 많이 팔려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이 지금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아닌데 애플인데? 애플일 수도 있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리고 세계에서 애플이나 삼성이나 지금 엄청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5G에 들어가는 그 핵심 기술, 그런 거는 애플이 삼성을 못 따라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소비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조금 잠식이 되면요, 좀 잠잠해지면은 우리 개인들이 또 스마트폰 쇼핑하러 나갑니다. 살 사람은 다 삽니다. 1분기에 못 산 거 2분기에 삽니다. 2분기에 못 사면 3분기에 무조건 가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꼭 1년이나 2년 주기로 이 스마트폰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많이 팔릴 수밖에 없다. 왜? 이 5G 정책 때문에. 그래서 이 검은 돈이 들어온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한번 유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이 부동산 자금에 스마트한 개미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 개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게 정치 자금 이렇게 깡따구 있게 들어오는 거는 이 정치 자금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국정원에서 저 조사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정치 자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를 앞으로 1년 동안 좀 잘 주시를 해야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그 삼성전자가 얼마나 갈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3월이나 4월까지는 여기 최고가까지는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와서 쌍봉이죠. 우리가 차트에서 말하는 이 3천장을 한번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하여튼간 이게 정치 자금인지 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요, 삼성전자랑 연결된 그런 스마트폰, 5G 요런 연결된 이제 관심 종목을 많이 찾아가지고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으면 거기에다 한번 집중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좀 내피셜이 길었는데요, 하여튼간 제 생각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한번 참고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장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손발 깨끗이 닦고 위생관리 잘해서 코로나 예방하고요. 주말에는 가족들과 좀 집에서 편안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